정말 많은 분들이 비립종을 스스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세요. 대부분은 일단 좀 짜보려고 합니다. 안 나와요. 근데 맨손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강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본 분 중에는 식초를 발라가지고 이걸 녹이려고 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비립종은 나오질 않고 애꿎은 우리 피부만 더 상해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피부에는 뭐가 자꾸 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여드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표피 낭종이나 검버섯 같은 이런 피부 양성 종양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피부에 발생한 이런 조그만한 혹이 진짜 여드름 알갱이 같이 생겼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다면 바로 비립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립종은 크기가 작고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생긴지도 모르고 계시는데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발견을 하고 나면은 급하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고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립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또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비립종 치료를 계획 중이시라면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립종은 이 피부의 얇은 부위에 1mm 내외의 크기가 작고 흰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의 공 모양 주머니로 안에는 각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 크게 비립종은 이제 원발성 비립종 그리고 속발성 비립종 이렇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 원발성 비립종은 연령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아들까지도 생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단 얘는 별 이유 없이 자연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얼굴에 있는 솜털에게서 생기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발성 비립종은 피부가 아주 작게라도 상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생기는 비립종입니다. 피부 손상이 나으면서 복구된 이후에도 피부 안에 잔류한 낭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속발성 비립종이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치는 거, 뭐 여드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저나 박피술 같이 이런 시술을 통해서도 아주 약간의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비립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비립종이 기본적으로 좀 여드름 알갱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비립종 환자분들이 나 이거 좀 덜 씻었나 보다, 깨끗이 씻어야지 이렇게 세안을 빡시게 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기름, 이 피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피지 빼내겠다가 얼굴을 막 빡빡빡 닦아내다가 작게 상처라도 생겼다가는 오히려 비립종의 위험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립종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 노폐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피부 아래에 각질이 갇혀서 만들어지는 작은 낭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안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피부를 돌봐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피부에 최대한 상처를 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클렌징을 하더라도 최대한 살살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킨케어 제품도 가볍고 수분감 있는 제품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보습을 자주 해서 피부를 아주 자잘자잘한 상처로부터도 보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자외선, 햇빛에서 나는 이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각질세포의 재생 주기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외출 30분 전에 SPF 지수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비립종은 하얀색이거나 아니면 노란색을 띤 낭종으로서 주로 이 피부가 얇고 노출량이 많은 눈가나 뺨 그리고 이마 쪽에 호발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딱히 어떻게 뭐 따갑거나 아프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육안으로 드러나고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대신 많은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일단 이걸 찾고 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비립종을 스스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세요. 대부분은 일단 좀 짜보려고 합니다. 안 나와요. 근데 맨손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강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서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본 분 중에는 식초를 발라가지고 이걸 녹이려고 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비립종은 나오질 않고 애꿎은 우리 피부만 더 상해갑니다. 그럼 이제 비립종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비립종은 살 속에 있는 낭종, 그러니까 살 속에 일종의 작은 물혹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립종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정상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살 속에 있는 이 큰 덩어리가 비립종 덩어리고
보시다시피 위에는 맨살이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맨살이 덮여 있고 어떤 모공 같은 구멍이 없기 때문에 비립종이 짜도 절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여드름 같으면 짜면 짜지겠죠. 왜냐하면 원래 모공 속에 생겼으니까. 원래 모공이라는 이런 긴 수직 터널이 있고 그 터널에 여드름이 생긴 거니까 여드름은 짜면 모공을 통해서 튀어나오겠죠. 하지만 비립종은 그냥 맨살로 위에가 덮여 있으니까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립종은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치료 방법은 바로 윗부분을 살짝 톡 따줘서 비립종이 나올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늘로 따주고 압출을 하면은 안에 내용물, 그러니까 낭종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다 이렇게 쉽게 빠지진 않아요. 비립종이 사이즈가 만약 너무 크거나 피부 속 깊게 들어가 있다면은 바늘과 압출만 가지고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쓰거나 아니면 어빔야그 레이저를 써서 위에 덮고 있는 살을 조심스럽게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주고 그 다음 비립종의 뿌리인 속의 낭종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립종의 근본적인 원인인 낭종 자체를 제거를 해서 효과적으로 비립종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절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회복이 빠르고 피부가 얇고 예민한 눈꺼풀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비립종은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같은 부위에 똑같이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치료는 흉터와 감염, 재발의 위험이 또 높기도 하고요. 반면에 병원 치료는 일단 위생적인 환경에서 의료진이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말끔하게 비립종이 제거되는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피부 고민이라도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 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